만약 제가 많은 남성들이 믿고 있는 나이 들면 원래 힘이 빠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당신의 발기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 세계 남성의 발기 기능을 지켜보는 여러 비뇨기과 전문가들이 이제는 이걸 개인의 노화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퍼진 유행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요. 60세 이후 관계 전에 손끝으로 톡 한 번.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냥 자극적인 비밀 요령이 아니라 해부학과 혈관, 신경을 다루는 의사로서 이 손끝 포인트의 진짜 작동 원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몸 안에 이미 있는 스위치를 살짝 건드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저는 루카 카르미냐니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남성들의 전립선, 혈관, 발기 문제를 수술실과 진료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천 명의 남성들이 같은 표정을 짓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탓이죠. 우리 약 없이는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잘 압니다. 이건 단지 성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남성성, 파트너와의 관계, 밤에 혼자 누웠을 때의 허탈함까지 전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 몸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 버튼을 눌러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정보는 힘이다. 라는 말 저는 의사로서 매일 느낍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남자와 그냥 약만 기다리는 남자는 5년, 10년 뒤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60세가 넘으면 발기 문제가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습니다. 처음에는 오, 되네?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워대면 몇 년 지나면서 예전만큼 안 먹히는데? 용량을 더 올려야 하나? 먹고 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무서운데. 이렇게 약에만 의존하다가 부작용과 좌절 사이에서 오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발기 문제는 절대 성기 하나의 고장이 아닙니다. 혈관, 신경, 호르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쳐가면서 전신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일부는 놀랍게도 손끝으로 잠깐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비밀 포인트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데나 꾹이 아닙니다. 신경, 근막, 혈관이 교차하는 지점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긴장한 브레이크를 잠깐 풀어주고 발기로 가는 전선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공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왜 예전처럼 서지 않는지, 몸 안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아주 쉽게 그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머리는 원해요. 근데 몸이 반응을 안 해요. 이 말 안에 사실 거의 모든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피가 몰리는 현상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뇌에서 신호가 나갑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괜찮다, 흥분해도 된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라는 시스템이 켜집니다. 이건 마치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산화질소, 우리가 에노라고 부르는 가스가 혈관 내피에서 분비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뭘 하냐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에 있는 근육을 스르르 풀어줍니다. 혈관을 얇은 기름 파이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연료가 흐릅니다. 이대 산화질소는 이 파이프 안쪽을 감싸고 있는 밴드를 풀어주는 가스입니다. 밴드가 풀어지면 파이프가 넓어지죠. 그럼 피가 싹 들어갑니다. 피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음경 해면체라는 조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풍선입니다. 풍선 안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고 그 구멍 사이로 피가 차오르면 풍선이 단단해집니다.
이게 발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여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저는 이걸 대사 오류라고 부릅니다. 첫째, 산화질소 스위치가 잘 안 눌립니다. 혈관 내피가 젊었을 때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흡연. 이런 것들이 이 내피를 조금씩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파이프 안쪽이 딱딱해집니다. 동맥경화라고 하죠. 기름 파이프 안에 찌꺼기가 끼고 안쪽이 굳어버리면 아무리 밴드를 풀어도 잘 안 넓어집니다. 셋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성욕의 호르몬이 아니라 얘의 전체 시스템이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감독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독관이 졸고 있으면 산화질소도 덜 나오고 해면체도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뭐냐?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 불안, 긴장, 두려움을 느끼면 생존을 위해 교감신경을 켭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긴장하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뇌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번식할 때가 아니야. 살아남아야 해. 그래서 머리는 원하지만 몸은 반응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60세 이후의 발기 문제는 스위치는 잘 안 눌리고 파이프는 딱딱해지고 풍선은 힘이 빠지고 브레이크는 계속 밟혀 있는 상태. 이 네 가지가 겹쳐진 전신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이 진실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예리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진실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발기 상태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생활 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약 하나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적 같은 한 방은 없지만 매일의 작은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진짜로 혈관과 신경을 되살립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이미 승리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하나의 승리다. 라는 말을 저는 발기 문제를 겪는 모든 남성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감정의 고개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하던 행동들이 사실은 반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남성들의 식단을 보면 예대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아침은 대충, 점심은 흰쌀밥에 국, 반찬 조금, 오후에는 달달한 빵, 과자, 커피 믹스, 저녁은 늦게 밥을 많이 먹고 반주로 술 한두 잔, 아니면 소주 반병, 한 병. 피곤할 땐 소주 한 잔이 보약이지 라고 말하면서요. 문제는 이런 패턴이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흰쌀, 흰빵, 달달한 간식은 아주 빨리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확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얇은 기름 파이프의 안쪽이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가 나면 몸은 거기에 기름때와 콜레스테롤을 붙여서 메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해면체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술이 얹힙니다. 저녁 늦게 과음하는 술자리, 오늘도 수고했다 하면서 마시는 소주, 맥주, 알코올은 순간적으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 마시면 오히려 잘 서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음주는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립니다. 간에서 호르몬 대사가 꼬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밤에 필요한 산화질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술이 깊어질수록 뇌의 신호 전달도 흐려집니다. 흥분과 졸림이 섞여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술은 발기 기능을 확실하게 깎아내립니다. 또 하나 짠 음식, 가공육, 즉석 식품들, 라면, 햄, 소시지, 짭짤한 찌개,
젓갈. 이 음식들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고혈압은 발기부전의 가장 큰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의 긴장이 늘어나고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자극을 줘도 피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일의 식단과 발기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위와 장의 문제고 저건 성기의 문제다가 아닙니다. 하나의 혈관, 하나의 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의 핵심으로 조금씩 다가가 보겠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이해했으니 이제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 차례죠. 잠시 후에 말씀드릴 손끝 포인트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마법 버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혈관과 신경을 살짝 깨워주는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를 조금 더 기울여 주세요. 자, 이제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누르라는 거냐? 이걸 누르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발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냐? 먼저 발기가 일어나는 길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뇌에서 신호가 내려와 척수를 지나 골반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골반 바닥근, 회음부, 이대 음경 주변으로 신경과 혈관이 퍼져나갑니다. 이걸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기로 가는 전선과 수도관이 골반을 통해 지나간다. 골반 바닥근은 쉽게 말하면 하체의 해먹 같은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 사이로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또 하복부, 서해부, 사타구니 쪽으로도 큰 혈관과 신경 다발이 내려옵니다. 이 전선과 수도관이 지나는 길목 중에는 신경, 근막, 혈관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는 교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차점은 적당한 압박과 자극을 주면 첫째, 과도하게 긴장해 있는 근육과 교감신경을 풀어주고 둘째, 부교감신경과 국소 혈류를 깨우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제가 말하는 건 신비한 경혈을 맹신해라가 아닙니다. 침술의 전통적인 경혈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현대의학에서도 여러 연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훨씬 더 단순한 몸과학입니다. 신경, 근막, 혈관이 서로 엮여 있는 지점을 손끝으로 살짝 자극해서 브레이크를 풀고 흐름을 깨우는 것. 예를 들어 회음부 주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위는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아주 가까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깊게 눌러주면 과도하게 긴장한 골반 바닥근이 조금씩 풀리면서 혈류가 부드럽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하복부와 서해부, 그러니까 배꼽 아래에서 사타구니로 이어지는 라인에는 하체로 내려가는 큰 혈관과 림프, 신경이 지납니다. 이 부분 역시 긴장과 압박이 심하면 마치 수도관을 계속 발로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관계 직전에 이 부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듯 눌러주면 혈관 벽의 긴장이 완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우세해지면서 발기 반응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래 허리와 엉덩이, 근육의 연결 부위, 특히 천골 주변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발기와 관련된 신경이 척추에서 나와 분지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면 단순히 근육 마사지 이상의 효과, 즉 신경 자극과 이완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여기를 누르면 무조건 선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쳐있는 시스템, 이미 딱딱해진 파이프, 이미 떨어진 테스토스테론을 단 10초 만에 되돌리는 버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 전체의 흐름을 조금씩 회복시켜 놓고 그 위에 이런 포인트를 마지막 스위치로 얹어주면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선생님, 그럼 지금 당장 포인트만 누르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저는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누르기 전에 먼저 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독소와 압박을 줄이지 않으면
이닥 아무리 좋은 포인트를 눌러도 효과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톡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발기를 망치는 습관과 환경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송긋 포인트는 그냥 일시적인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첫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특히 야한 영상 과다 시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잠 안 올 때 좀 보는 건데요. 하지만 뇌의 도파민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야한 영상은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강한 자극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제공합니다. 뇌는 이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훨씬 더 풍부한 감정과 촉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자극으로는 부족한데? 결국 머리와 눈은 과도한 자극에 중독되고 실제 몸은 점점 반응이 무뎌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관계 전에 손끝 포인트를 아무리 눌러도 이래 뇌가 이미 과도한 도파민 피로 상태라면 발기 반응은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톡스는 야한 영상, 스마트폰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는 게 힘들다면 최소한 잠들기 전 1시간에서 2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둘째, 늦은 밤, 과식, 술, 담배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혈관을 동시에 조이게 만드는 삼총사입니다. 밤늦게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으면 소화기관으로 피가 몰립니다. 그 상태에서 술까지 더해지면 혈압과 심박수가 요동칩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이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키고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포인트를 누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도관은 이미 최대한 조여져 있고 압력은 불안정합니다. 전선은 과열 상태입니다. 버튼을 눌러도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셋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꽉 끼는 바지와 벨트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고 이래 허리와 사타구니를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골반으로 가는 혈류는 계속 눌립니다. 이건 마치 수도관을 하루 종일 발로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관계 전 5분만 포인트를 누른다고 해서 그동안의 압박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먼저 압박을 풀어야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한다. 이 세 가지 야한 영상 디톡스, 밤 늦은 과식, 술, 담배 디톡스, 앉아있는 생활과 꽉 끼는 옷 디톡스. 이게 송긋 포인트를 누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일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조금 불안과 후회가 섞인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았나?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는 당신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당신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조금 덜 볼지, 오늘 저녁 한 잔을 줄일지, 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30분만 줄일지,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10년의 남성 건강을 만듭니다. 자, 이제 회복 모드로 넘어가 봅시다. 디톡스로 나쁜 것들을 조금씩 비워냈다면 이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혈관을 살리고, 산화질소를 되살리고, 송긋 포인트의 효과를 진짜로 올려줄 영양과 습관들입니다. 먼저 식단입니다. 산화질소와 혈관 내피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트, IP 채소, 견과류입니다. 비트와 시금치, 루콜라 같은 잎이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질산염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채소를 먹는 것은 발기 스위치를 눌렀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스를 미리 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 호두에는 좋은 지방과 아르기닌이 들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의 재료가 됩니다. 물론 보충제 형태로 과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리 하루 한 줌의 견과류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적당한 커피입니다. 과하지 않은 블랙 커피는 혈관 기능과 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적당량일 때 혈관을 적절히 자극하고 운동 능력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설탕과 프림이 잔뜩 들어간 커피 믹스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죠. 그래서 커피를 드신다면 가능한 한 깔끔한 형태로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를 권합니다. 영양소로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혈관과 근육의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과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발기 시스템 전체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운동입니다. 매일 몇 분씩이라도 골반적 근육 운동을 해주십시오. 일명 케겔 운동의 변형입니다. 소변 줄기를 중간에 멈추는 느낌, 항문을 안쪽으로 끌어당겼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느낌. 이걸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골반 바닥근이 탄탄해지고 해면체로 가는 혈류를 지지해 줍니다. 여기에 짧은 걷기나 가벼운 스쿼트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하체에 피를 돌게 해주십시오. 계단을 조금 더 오르거나 집 안을 빠르게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혈류 하하를 끌어올려 놓으면 관계 전 손끝으로 누르는 포인트의 반응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손끝 포인트는 기적을 만드는 버튼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혈관과 신경을 잠깐 깨우는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전기선이 끊어져 있거나 물탱크에 물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물탱크에 물이 차 있고 밸브만 잠깐 열어주면 되는 상태라면 그때 스위치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 전체의 흐름을 살려놓고 그 위에 손끝 포인트를 올려라.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진짜로 효과를 보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주, 3개월, 1년. 손끝 포인트와 함께 당신의 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3주입니다. 이 시기에는 거창한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들을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야한 영상 시간을 줄이고 밤 늦은 과식과 술을 조금씩 줄이고 하루에 10분에서 15분씩 걷고 골반적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관계 전에는 하복부, 서해부, 회음부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서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 3주 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아침에 가끔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난다. 예전보다 발기가 올라오는 속도가 약간 빨라진 것 같다. 관계가 잘 안 되더라도 예전처럼 절망감이 크지 않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느낌이 든다. 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식단, 운동, 디톡스, 손끝 포인트를 이어가면 혈압, 혈당, 체중에도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조금 내려가고 허리둘레가 줄고 숨이 덜 차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발기도 조금 더 안정됩니다. 가끔 되던 것이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확실히 되는 쪽으로 바뀝니다. 물론 약을 드시던 분들은 여전히 약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용량으로 더 좋은 반응을 보이거나 예의사와 상의 후 용량을 줄여볼 수 있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한 분들 중에는 약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면서 약을 끊고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전, 기저질환, 수술력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을 이해하고 흐름을 살리려는 노력을 한 사람과 그냥 약만 기다린 사람의 차이는 1년, 3년, 5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손끝 포인트를 눌러볼지 말지, 오늘 밤 스마트폰을 조금 덜 볼지, 내일 아침 10분이라도 걸을지, 저녁 한 잔을 줄일지 말지,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의사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어떤 속도로 갈지는, 이 멈출지 계속 갈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적의 한 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다음 10년, 20년의 남성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30분 덜 보는 것, 오늘 저녁 술잔을 한 잔 덜 채우는 것, 오늘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가는 것, 오늘 관계 전에 하복부와 회음부를 3분만 천천히 눌러보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이미 승리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곧 하나의 승리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몸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흐름을 되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친구, 형제, 혹은 파트너가 있다면 이 내용을 그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우리 나이에서 진짜 알아야 하는 얘기 같더라. 이렇게 한번 건네보는 것만으로도 열의 누군가의 밤, 누군가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고, 혈관은 피를 끝없이 흘려보내고, 발기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구조는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조금만 더 잘 돌봐 주십시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다음 10년, 20년이 더 단단하고, 더 편안하고, 더 당당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긴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